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슈퍼스타의 화려한 홈런? 아니면 실제 신인이 갑자기 터지는 그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서서히 고개를 들 때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선수, 딱 그 케이스입니다. 삼성이 조심스럽게 긁어본 한 장의 복권, 그 이름은 이한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 선수 알아! 라고 반응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누구지? 혹은 육성 선수 계약이네? 정도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구는 이름값으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한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학 5년이라는 시간을 봐야 합니다. 요즘 야구 유망주들 빠르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로 직행합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3년에서 4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한민은 대학에서 무려 5년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해 더 다닌 게 아니라 그만큼 기다림과 버팀의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학 1학년, 2학년 시절의 이한민은 팀의 중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주전으로 나가긴 했지만 저 선수는 꼭 프로 간다 라는 평가를 받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수비는 안정적이었고 타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한 방이 부족하다는 느낌. 아주 흔히 말하는 괜찮은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하지만 야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이한민은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체격이 바뀌었고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안타 하나 치자였다면 나중에는 이 타석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뭘까를 고민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대학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OPS 1.000, 홈런 8개. 이 숫자만 봐도 이미 설명은 충분합니다. 대학 야구에서 OPS 1.000은 정말 쉽게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단타만 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렇다고 홈런만 노려서도 안 됩니다. 출루와 장타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가능한 수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적이 우연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한민은 마지막 시즌에 갑자기 야구가 쉬워진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실패와 조정의 결과가 한 번에 터진 느낌에 가깝죠. 삼진을 줄이기 위해 스윙을 다듬고 볼넷을 얻기 위해 존을 보는 눈을 키워왔던 시간들이 숫자로 증명된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날 이한민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OPS 1000인데 왜 지명이 안 됐지? 이게 바로 프로의 냉정함입니다.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게 프로 무대죠. 나이, 포지션, 팀 상황,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선수인가라는 기준까지 모두 작용합니다. 대학 5년이라는 이력은 어떤 팀에게는 장점이지만 다른 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는 구단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한민은 드래프트 지명 대신 육성 선수 계약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육성 선수. 이 단어를 들으면 솔직히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죠. 일구는 멀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KBO를 보면 육성 선수 출신으로 1군까지 올라온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고 팀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이 이한민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주목을 받는 카드는 아니지만 잘 키우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 내야 전 포지션을 두루 소화할 수 있고 타격에서도 분명한 성장 흔적이 보이는 자원, 말 그대로 리스크는 낮고 기대치는 은근히 높은 복권이었던 겁니다. 이한민에게 이 계약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대학 5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 계속해도 될까? 이 길이 맞을까? 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기도 하죠. 적어도 그는 끝까지 버텼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한민은 공격만 되는 선수가 아닙니다. 내야수로서 수비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고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화려한 수비는 아닐지 몰라도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고 쓰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퓨처스리그에서 빠르게 코치진의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육성 선수 신분으로 시작하는 만큼 하루하루가 경쟁이고 시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죠. OPS천을 찍은 대학 마지막 시즌, 그리고 5년을 버텨낸 시간. 이 두 가지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과연 이한민은 삼성에서 어떤 선수로 성장하게 될까요? 삼성이 긁어본 이 복권, 정말 당첨 번호를 품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한민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 실제로 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한민이라는 선수가 야구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스토리와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플레이, 그리고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결국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이 선수 진짜 쓸 수 있느냐? 삼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먼저 타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한민의 타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각하면서 치는 타자입니다. 요즘 야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죠. 무조건 세게만 휘두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볼 카운트에 따라 스윙을 조절하고 상대 투수의 패턴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학야구에서는 감각으로만 치는 타자들도 많은데 이한민은 분명히 그 단계를 넘어선 선수예요. 대학 마지막 시즌에서 OPS 1.000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성환입니다. 삼진은 줄었고 볼넷은 늘었습니다. 단순히 참았다가 아니라 70과 안 70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건 프로에 와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출루율로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장타력. 홈런 8개라는 숫자는 대학야구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홈런들이 어떤 홈런이었느냐입니다. 밀어서 넘긴 타구, 몸쪽 공을 당겨서 넘긴 타구, 변화구를 잡아당긴 홈런까지 특정 코스만 노리는 타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건 투수 입장에서 꽤 까다로운 요소입니다. 물론 프로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수들의 구속도 빨라지고 변화구의 완성도도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대학에서 장타 잘 치던 선수들이 프로에서 고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한민의 경우 파워의 원천이 단순한 손목 스냅이 아니라 하체 힘과 밸런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은 수비입니다. 이한민은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주로 2루와 3루를 소화했고 상황에 따라 유격수 백업도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입니다. 공을 잡아야 할 때 확실히 잡고 던져야 할 때 정확히 던지는 타입. 실책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프로에서 이런 수비형 내야수는 생각보다 가치가 큽니다. 특히 시즌 중반 주전 선수들이 지치거나 부상으로 빠질 때 이런 선수들이 팀을 버텨줍니다. 이한민은 딱 그런 역할에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스타는 아닐지 몰라도 없으면 아쉬운 선수. 감독들이 은근히 좋아서 하는 선수죠.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야구 센스입니다. 이건 기록지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구 판단, 수비 위치 선정, 주자 상황에서의 움직임. 이런 디테일에서 이한민은 야구를 오래 한 선수라는 느낌을 줍니다. 대학 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제 삼성이라는 팀 안에서 이한민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1군 주전 자리를 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 내에는 경쟁자들이 많고 어린 선수부터 베테랑까지 층이 꽤 두텁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 역할을 노릴 수 있습니다. 육성 선수로 시작하는 이한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 하루 이틀 반짝하는 성적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비슷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 이게 되면 신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잘하면 쓴다는 기조가 꽤 분명한 팀입니다. 신분, 연차보다는 경기력 중심으로 기회를 주는 편이죠. 이한민에게는 분명히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멀티 포지션 가능,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생각하는 타격. 이 세 가지는 퓨처스리그 감독과 코치진에게 어필하기 딱 좋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멘탈입니다.
대학 5년을 버틴 선수들은 대체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성 선수라는 위치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미 긴 기다림을 경험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한민은 당장 계산기에 넣는 카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실패해도 리스크는 크지 않고 성공하면 내야 뎁스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자원. 그래서 이한민을 두고 삼성이 긁어본 복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복권 진짜로 터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 3에서는 이한민의 성공 시나리오와 한계, 육성 선수 출신으로 성공한 실제 사례들, 삼성 팬들이 현실적